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주식회사 AM플리 대표 노상철입니다. 실은 처음에 이제 강연 요청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뭐 ESG 관련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팁스 후속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강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 요청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뭐 AM폴리의 시드 이후에 후속 투자 유치 과정하고 ESG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전략 수립 방안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배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투자 유치 관련 경험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별도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부적인 전략들,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실은 뭐 인터넷에 보시면 다양한 투자 유치 사례, 성공 사례들도 있고 강연들도 있고 또 투자사 입장에서의 설명한 다양한 노하우와 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기업마다 다르고 내가 어떤 투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여러 번 미팅하셨던 투자사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그냥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투자사는 투자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기업에 왜 어떤 투자사는 투자를 하고 어떤 투자사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그 투자사들에 맞게 나를 카멜레온처럼 바꿔야 되나? 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고 투자를 유치를 했는지를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단 저희 투자 유치 히스토리를 보면 저는 좀 중년 창업을 했습니다. 45살에 뒤늦게 창업을 했고요. 이제 포항공대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2017년도에 창업했습니다. 이때 저희 아이템이 소재였어요. 거기다가 친환경 소재였거든요. 2017년도에 이제 제가 친환경 소재로 창업을 한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재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친환경? 그래도 저는 가치 있다고 봤기 때문에 2017년도 창업을 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포스텍홀딩스에서 팁스 관련해서 창업 투자를 하셨는데요. 저를 3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팁스를 잘 몰랐고 팁스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소재와 저희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저보다 투자사들이 먼저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고 성장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제가 2번 거절했는데 3번째 찾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재에 관련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고 좀 더 성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팁스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로 35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앞서 발표하신 임팩트 스퀘어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VC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이제 시리즈 B라고 안 하고 브릿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종 이제 106억 원의 투자를 또 받게 되어서 누적 투자가 한 149억 정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재 스타트업으로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건 속에서 저희는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해외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이 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은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전략을 세웠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오셨던 그런
지금 이제 발표하실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경험들과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자 유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기업 밸류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양적 성장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AM폴리가 지속적인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임팩트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물론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숫자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저도 공대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보고 가능성 보고 자료도 넣어가지고 굉장히 보여주기 쉽게 그런 지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실질적인 경영이었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창업 전부터 창업하고 지금까지도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있냐면, 제 폴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좀 하나 그냥 카피를 해왔습니다. 왼쪽 드롭박스 폴더를 보면 저는 뭐 경영, 개발, 시장, 투자, 뭐 판매라든지 뭐 홍보나 건축, 협업 관련돼 있는 폴더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고요. 이 폴더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냐면 제가 시장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그냥 이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분석도 하고 기업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시장 조사, 그리고 특허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단지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서도 IR 자료도 이제 저는 뭐 투자 받았던 해나 받지 않았던 해나 제가 가졌던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그냥 하나의 자료, 발표 자료의 형식으로 만든 게 결국 저의 IR 자료였던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 많은 파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저 나름대로의 사업 전략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보시는 뭐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막 요약도 만들고요. 우리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우리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지? 산업 전망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저 스스로 저의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직원들, 새로운 직원들한테 가치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또 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대외적인 투자사분들이라든지 제가 해외 사업할 때 협업 파트너들한테도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경쟁사 분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소재다 보니까 이 신소재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을 때 뭐 규정이나 표준화나 규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다 조사를 하고 이 파일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화 전략, 아래에 있는 그림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처음에 창업할 때는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가 중간에 한번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처음 창업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히스토리들이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 제가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소재는 단순히 랩 스케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스케일업해서 양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실은 실험실에서 무엇을 구현하는 거는 저는 사업화 전략에 사업화 단계가 100이라고 하면 저는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실제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스케일업을 통해서 상품성을 가지는 게 결국 나머지 95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런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스케일업해서 판매할 것이냐, 그리고 잠재 고객사들은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리고 맨 오른쪽 표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얼마의 각 분야별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은 어떤 형태로 확보해야 될까?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그냥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만들어지고 역량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들어가면 각 홀더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키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시장 조사들 다 해서 게시판에 올리고요. 해외 고객의 문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다 DB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처음에는 되게 작았던 데이터들이 계속 나날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시장을 탐색하고 시장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을 이해하고 저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게 저는 이제 학교하고 연구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걸 거의 몰랐습니다. 잘 실은 창업하고 나서 창업자 교육을 받았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보육센터에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요. 거기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이 린이라는 거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CEO 즉 저에게도 되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완전하기라기보다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을 단지 그냥 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게 결국 우리의 자산, 역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의 자체의 경쟁력이 되고 투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데스타 해결사에서 왕중왕전도 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대상도 타고 그리고 해외 그런 대회에서도 저희가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기술평가 등급도 TI 2등급, 빅3 혁신성장기업 이제 이런 다양한 성과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성과들이 그 기업의 진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같이 창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상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 딱 30분만 좋아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투자를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R&D 과제가 딱 선정이 되면 딱 30분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책임감과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알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이런 성과들이 이 기업이 정말 컸구나, 가치가 높아졌구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은 실제 외부에서 보여지는 갭과 저희 내부의 역량 사이의 갭을 실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여나갈까? 그래서 저도 딱 30분, 좀 길면 하루만 좋아해요. 하루만 되게 좋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나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내 내부를 바라봤을 때 그런 갭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행착오, 고민, 사업화 전략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준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후속 투자 유치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화를 할 때 또 밑거름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이 되는 것들이 저희 회사가 그나마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ESG 기업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성장하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실은 저는 ESG 가치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ESG라는 가치를 몰랐을 때도 지금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지속가능한 경영, 투명한 경영, 사회적 기업 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ESG였고 결국 모든 기업들은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면 마땅히 존재하는 기업을 만들자거든요. 수많은 기업,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기업들이 있는데 왜 AM폴리는 있어야지?
존재해야 되지?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많이 꿈꿨어요. 그러려면 기업이 그냥 가치만 내세우고 열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저희는 이렇게 이런 소재로 자연을 살리고 지구 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라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 공대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소재고요,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합성 고분자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적인 현황, 어떤 현황 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죠. 뭐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뭐 국내에서만 연간 1000만 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 전체로 가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합성 화학 물질에 대한 폐해성도 유해성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기 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다양한 첨가제들이 들어가요. 그런 첨가제들이 다양한 뇌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유해성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기술,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 우리가 회사가 가진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래서 바이오 물질, 그러니까 천연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물해성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소재들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물성이나 특성적으로 기존 플라스틱 대비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게 되면 기존의 바이오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합성 고분자 물질이 사용되는 다양한 산업, 뭐 포장재, 화장품, 뭐 자동차 내외장재, 바이오, 식품 분야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ESG 중에서 E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 소재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명칭은 나노셀룰로즈라는 건데요. 나노 크기를 가지는 셀룰로즈고, 뭐 이 시간은 저희 회사를 소개한다기보다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기술과 가치를 이제 소개 자료에 담았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소개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또 고민이 생겼어요. 이 신소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발표할 IR 기업들의 자료들도 보니까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이미 실행한 그런 기술들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나노셀룰로즈라는 소재를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차별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원료의 차별성이었어요. 이 나노셀룰로즈에서 셀룰로즈가 대부분 산림, 나무로부터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지 회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소재가 최종 제품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제품이더라도 원료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만들어지는 과정, 공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과연 최종 제품을 친환경 소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러면 펄프, 산림이나 목재 기반의 펄프가 아니라 버려지는 폐자원에서부터 이 소재를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왕겨라든지 뭐 커피 찌꺼기라든지 다양한 폐자원으로부터 이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유기성 폐자원 뭐 왕겨 가지고 하고 이제 만들어서 수요 기업들한테 가치를 제공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카길이라든지 도리라든지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폐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세스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최종 제품에 대한 관심보다 이런 생산 과정, 생산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업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단보다는 뒷단, 즉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징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제품이 얼마나 뭐 자연 친화적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이런 부산물을 가지고 AM 폴리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첨단 신소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도 열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사업 영역도 조금씩 확대되고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완결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재 펄프는 산림을 파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대기 환경, 기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반면에 완결은 우리나라에서만 208만 톤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다양한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1000만 톤 이상의 원료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원료를 통해서 저희는 순환형 바이오 경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또 어떤 자원 재순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배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투자사분들이 AM4를 투자했을 때는 그래도 높게 본 게 있지 않겠냐, 의미 있게 본 게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속이라는 부분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의 성장과 후속 투자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창업에서부터 계속 저희가 어떤 IR을 하거나 보여줄 때 저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렸고요. 실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저희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업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저희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소재 기업이 실은 스타트업이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랩에서 구현한 다음에 대기업에 라이센싱 아웃하면 편하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길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재를 개발하고 직접 양산할 수 있는 개발, 기술 개발 쪽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고요.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도 발굴이 잘 되지 않아요. 아직 키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용도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첫 번째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 소재가 실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통해서 양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를 가져가고 이런 소재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용도 개발을 통해서 수요급 기업들이 우리 소재를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아니면 투자사들한테도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다양한 성능을 가진 나노셀룰로즈 제품군을 3개를 만들었고요. 이미 폴리셀룰이라는 제품군은 이미 사업화해서 현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저희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논문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가 하나의 약속이 저희 소재 가지고 저희는 메디컬 그레이드의 어떤 의료용 생체 재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생물학적 안정성, 생물학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제 의료용 소재가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생물학적 안정성이거든요. 실은 소재에서는 이런 생물학적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진행하는 거지만, 근데 저희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 소재는 이렇게 안전하고 인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공인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받고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저희가 106억 투자를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스케일업을 통해서 양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안했었거든요. 저희가 시리즈 A, 그러니까 30억 투자 받았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이 연간 한 5톤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투자 받고 1년 반 만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연간 생산량이 지금 현재 연간 100톤 정도 20배 증가를 했고요. 수율도 70%에서 85%까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스케일업 하기 전에는 제조 단가가 킬로그램당 39,000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당 7,800원으로 크게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오른쪽 그림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구축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위한 공정인데요. 단순히 매뉴얼로 저희가 스케일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위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로 연계를 시켰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고 좀 더 고품질의 소재를 만들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대로 저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제조 단가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연간 1,000톤 규모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양산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는 제조 단가를 2,000원대로 낮출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결국 후속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땅도 샀어요. 양산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평 규모의 원래 저희 포항공대 안에 연구소하고 본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스케일업 하려는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1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연간 1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만들고요. 또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용도 발굴을 하려면 POC를 해야 돼요. 근데 소재 기업이 단독으로 POC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POC를 이루어가는데 실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POC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150평을 얻어서 그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POC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2024년도에는 약속한 대로 연간 1,0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이것들을 실제 실현해 왔다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사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AM폴리는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이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협업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걸 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당장의 협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POC들을 다양한 기업들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OC를 저희가 너무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만든 생물해성 패키징 가지고는 유럽 생물의 인증까지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이미 저희가 2가지의 생물해성 인증을 받아서 실은 지금 당장 판매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상품성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증점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했던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재가 화장품에 적용되거나 잉크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저희가 찾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소재를 가지고 배양육이나 이제 다양한 조직 스캐폴드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할 때 시위드라는 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같이 MOU를 2011년도에 맺었습니다. 그 MOU를 기반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MOU를 맺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또 발휘하면서 기술 디벨롭하고 시위드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기업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사업을 더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마 저의 여러 가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사와 피투자사와의 관계는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소개팅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투자사들하고 많이 소개팅을 했거든요. 근데 소개팅을 한 다음에 서로 좀 맞는 것 같아서 몇 번 만남을 하고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사는 그냥 가볍게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결이 되고 그게 최종 투자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투자 여러분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개팅 결혼하고 똑같은 만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하고 맞는 투자사가 있고 서로 궁합이 맞는 투자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투자사들을 만나서 만남을 이어가고 연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도 낳으면서 그 가정이 점점 커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또 저희가 첫 마음을 잃고서 우리가 이제 머리에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살겠다 해놓고서 결혼했는데 딴 생각하고 열심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혼이라는 그런 결과를 또 야기하지 할 수 있잖아요.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사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다가 근데 기업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방향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이 파토가 나면 실은 그거는 아빠나 엄마가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아 투자사와 피투자사와의 관계는 결혼 생활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를 주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같이 그 가정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전략 이렇게 IR 자료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것입니다. 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략을 세우진 않았어요. 다만 지속 가능한 경영, 의미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와 협업과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후배 기업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노상철 대표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진짜. 근데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노 소재 관련해서 저희도 필터 관련된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 궁금한 게 소재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필터 소재 관련 이런 뭐 POC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랑 또 협업이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그냥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환경 쪽 기업에서 저희 소재를 환경 쪽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은 협업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굉장히 데이터들이라든지 오픈된 상태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는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재를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환경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라도 저희가 가진 것들을 다 오픈할 마음이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